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를 풀 때는 일단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보고 바로 단어 뜻만 생각하고 바로 찾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일단은 단어 아는 거 먼저 생각하고 풀죠.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일단은 해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문제는 막말로 얘랑 단어 뜻이 거의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사 의미라고 해서. 영대 문제는 문제가 써있죠 지금. 가장 가까운 거 고르시오 문제예요.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전 찾아보면 한 2개 정도 똑같은 단어 나오기도 하고 그럴걸요. 그러면은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자면은 사전을 찾았을 때 유사어라고 뜨는데 하나만 뜰 때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중에서 2개 다 안 뜨고 그러면 걔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도 똑같이 뜨면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걔가 좀 더 어울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요 공부하실 때 일단은 동요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건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걸 발견하시면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네. 성근 씨. 네. 이 해석이 적혀 있어. 다르게 해석 한번 해봐요. 똑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은 성근 씨만의 기회가 없어요. 다르게. 홍준 씨도 있어가지고. 해봐요. 언어는 구별한다.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 언어는 들로부터. 네. 언어는 구별을 한다.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 들로부터. 들로부터. 고지고대로 해석하면은 지금 프롬이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다 100%는 아닌데 지금 구분하다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르다. 그런 말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면은 이 프롬하고 어울리는 동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동사로 해야 돼. 그렇지. 발음이 좋아졌네요. deeper. deeper from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선가 받는 것 같지 않나요? deeper from.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deeper from은 다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면 일단 이런 식이고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로부터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잖아. 맞죠? 그런데 이게 뭐뭐와 다르다. 이래 해석한다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프롬의 뉘앙스를 좀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로부터 구분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동물들과 다르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걸 연상해가지고요. 디펄이 지금 4번 보기를 보시면 손으로 가리면 이게 동사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단어는 아는 단어일 확률이 높지만 모르는 단어 나와도 약간 그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구별하다, 식별하다. 우리가 고지고대로 외운다면은 디스팅기시도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얘는 완전한 동의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겠습니다. 1번 보기도 중요한 단어죠. 이거 결정하다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거 단어장을 찾아보면은 결정하다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는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2번 디자이네이트.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거니까 만들고 뭔가 설계하고 그런 느낌이죠. 이게 지정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 뜻 자체도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독해할 때 뉘앙스로 파악해도 되는데 시험장에서 고지고대로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기왕이면 기출에 나와 있는 단어 정도는 꼭 익혀주십시오. 그리고 2번에서 가리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적어준 거는 꼭 익혀주십시오. 3번 단어. 한 번 정도 우리 수업 시간에 봤던 단어예요. 유도하다. 얘도 꼭 익혀주시고요. 단어 문제는 안타깝지만 그냥 외워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보면 얘라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입니다. 솔직히 단어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그냥 한번 보는 목적이에요. 솔직히 혼자서 공부하면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같이 보면 조금은 더 낫거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이 단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홍준? 의무랍니다. 네. 어떤 예를 들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성근? 네. 어떤 얘기를 했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오케이. 예. 그 있잖아. 너무 옛날 드라마가 돼버렸네요. 늘 드라마만 예를 드니까 좀 없어 보인다, 그죠? 너무 옛날이네요. 원래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맞죠? 좀 못 사는 사람이나 좀 안타까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사회적인 책임 그런 말을 할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씁니다. 맞죠? 그게 지금 오블리제이션에서 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드라마긴 한데요.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했던 영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 뉘앙스로 오블리제이션을 외우시면 될 겁니다. 건방진 아니고요. 멋있는 아니에요. 의무예요. 아시겠죠? 잘못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많이 맞췄어요. 성근 씨 이거 발음 한번 해봐요. 리스폰시빌리티. responsibility.
이 단어 하면은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맞죠? 이게 책임, 의무. 여기서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답은 쉽게 구해졌으니 responsibility가 형용사일 때 홍준 어떤 단어였죠? responsible. 이거 쓰고 있다 아니에요? 홍준? 몰라요?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성근? responsible이 중간에 들어가는 수거 같은 거. Be responsible. 크게 Be responsible. be responsible? 네? 뭐죠? 그렇지. be responsible for. 이런 거는 쉬운 수건데요.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예. be responsible for를 차라리 외워주세요. 오케이. 2번. 홍준 씨 해석 한번 해봐요. 렌탈 거기는 자가 차량 수리를 위한 지불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 그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렌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월 이용료가 다 있잖아요. 렌탈 비용.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다 포함된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공짜라고. 나머지 다 공짜라고 그런 말을 하죠. 약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여기 vehicle. 성근씨 vehicle 뜻이 뭐예요? 탈 것. 탈 것 또는 운송수단, 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준씨 리페어는 뜻이 뭐예요? 수리하다. 그렇지. 리페어, 잠깐 뭐라고? 여기서 명사일 때. 그렇죠. 명사일 때는 수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모티베이션 단어는 독해에서 좀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3번에 어드미션은 좀 했었다. 맞죠? 얘가 명사일 때는 허용, 입장료, 승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드미션이 어드밋이라는 동사가 되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했었죠? 홍준? 어드밋 동사일 때? 그거 음. 허락하다. 맞아. 허락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허락하다 또는 승인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했었냐면요. 이 단어만 알면은 그때 문제 못 푸는 거였어요. 왜냐면 입장하는 얘기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동반할 때만 맞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주어를 잘 봐야 된다고 했었고 맞죠? 근데 어린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허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번역 문제라서 입장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죠? 분명히 여기에는 입장료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얘가 동사일 때 입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실질적으로는 번역을 해서 만든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be admitted, 수동태 형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 했던 문제니까 복습하실 때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 뜻을 한번 봐봐요. 보증, 저당, 서약. 충분히 독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거든요. 동의어 문제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는 단어는 오답이더라도 좀 집에 가서 복습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입니다. mutual. 이거 하면 떠오르는 뜻이 뭐예요? 뭐 꼭 여기 단어 말고도 뭐 떠오르는 뜻으로 토익을 공부했는 분이라면은 이런 뜻으로 외워지 싶은데 혹시 없나요? mutual. 상호적인. 맞아요. 토익에는 이거 상호적인이라고 나와요. 토익 복화책 보면은요. 저는 이걸로 외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좀 여러 뜻이 파생돼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상호적인하고 공동의 조금 와닿나요? 유사어 같나요? 안 하다면 안 한다고 얘기해줘요. 홍준? 상호적인하고 공동의가 좀 유사한 것 같습니까? 의미상으로? 네.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것 같긴 합니까? 네. 윽박질러서가 아니고? 네, 맞아. 진심입니까? 그래요? 용직 씨는? 왜냐면은 이 단어는 상호적인으로 외우면 조금 더 많이 쓰여서 그래요. 공동의만 하다 보면은요, 해석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외우실 때요, 여러 개로 좀 파생이 잘 될 만한 걸로 하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같은 경우, common. 자, 성근. 네. 얘 단어 어떤 뜻이 떠올라요? 뭐 여기 단어 말고는 떠오르는 거 없나요? 네. 솔직하시네요. 예. 한번 짜내봐요. 이래야지 외운다. 뭐 한 글자라도 바꿔서 말하든지 짝대기를 하나 끄든지. 딴 건 다 모르겠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짝대기 하나 더 꺼서 여기 짝대기 하나 더 꺼서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때 공통이라고 하시던데 기억이 안 나요? 맞죠? 본인이 공통이라고 하셨어요 저보고. 제가 기억력이 더 좋네요. 본인 이야기인데 공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예, 그냥 공동의라고 외우셔도 좋고 공통의. 그래서 커먼 하면은 홍준 씨 어떤 뜻이 또 떠오르죠? 일치하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일치하는 느낌 있죠? 일치라고 탁 얘기하기 좀 그런데 공통점 같은 거 나올 때 있죠. 그럴 때 커먼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의라는 뜻도 있어. 공통의. 그러니까 성근 씨가 말한 저번에 말한 공통의란 단어의 뜻은 공동의가 아니야. 공통은 둘이 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오피셜. 뭐 남자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오피셜이 떴다 그러거든. 그 선수 같은 선수들이 뭐 다른 팀 이적을 한다거나 그럴 때 그게 공식적인 발표라는 뜻에서 오피셜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셜 하면은 사무실 약간 그런 느낌 드시죠? 좀 공식적인 장소 같죠? 그래서 공식적인 약간 그런 뜻이 있습니다. 3번 저번에 강조를 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익스크루시브 하면은 나쁜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나쁜 뜻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 베타적인으로 단어책에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혹시 베타적인의 의미를 아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좀 나쁜 것 같죠? 베타적인. 약간 배척하는 그런 느낌이거든. 얘는 그런 느낌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하니까 또 나쁜 놈 같죠? 네, 나쁜 놈들이 하는 짓 같잖아요. 막 독점하는 기업들. 맞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라.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어떤 뜻이 있을까? 네, 가져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받아야 되는 건? 네, 알았어요. 혹시 이 단어 갖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땅이라든지 땅은 좀 그렇다. 재산권, 지적 재산권 그런 거 할 때 익스클루시브는 독점적인, 독점적인. 내가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거 나쁜 놈들이라고 했는데 독립적인 건 좋은 뜻이죠. 독점적인. 아까 제가 말한 거 나쁜 놈들이 쓰는 말일 수도 있고 독점적인 재산권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면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나쁜 말만은 아닌데 얘가 이제 독해 지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건데 그럴 때 쓰는 말로도 쓰이고요.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리 하면 프리미엄 느낌을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홍준 3번 해석 좀 해주세요. 같은 협력은 상호 쌍방의 공동의 이익을 준다. 좋은 말이네요. 협력을 하는 것은 쌍방의 공동의 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단어를 서로 모르면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서 일단 지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솔직히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어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외워주십시오. 그냥 보고만 지나치면 안 되고요. 뮤추얼하고 커먼하고 동일하는 걸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 자체를 스캔하시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다른 보기와 함께. 왜냐하면 같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적어도 이 단어 중에 한 단어 정도는요. 그러면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유사어 두 개가 같이 뜨면은 분명히 그 문제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잘 기억하시면 도움 될 겁니다.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봅시다. 트리비얼. 아직 기억나시나요? 성근? 네. 트리비얼 설명해봐요. 사소한 그거 말고. 특정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아듣기 좀 재밌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는 별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설명했었는데. 트리를 짜고. 조금 생생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트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사소하노? 그거 갖고 사소한이 안 떠오르는데. 트리 비어 보인다. 그래. 조금 더 재밌게 하실 분을 찾습니다. 성근 씨 말고 홍준 씨. 생각이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싫어하구나. 자, 경선식 이렇게 용어를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말장난을 하는데 과학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리가 있는데 트리를 비워버린다. 왜 비워버리겠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소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트리비얼은 사소한,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트리는 비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트리를 빈다는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 보신 적 있나요? 성우 씨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좀 볼 수 있고. 또 보신 분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책이 없을 수도 있을까 봐 물어보는 겁니다. 아름 씨 본 적 있어요? 맞지? 이거 못 봤지? 못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런 단어 조금 조심해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아직 제가 뭘 못 만들었어요. 미안해요. 예. 원래 슈퍼 하면은 좀 대단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원래 좀 슈퍼 하면은 좀 좋은 느낌이거나 좀 굉장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지금 생각이 나네요. 슈퍼는 좋은 뜻인데 근데 이건 좀 아니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쁜 뜻은 아니잖아. 중요하지 않으니까. 맞지? 나 이거 약간 피하다 느낌이 드네요. 중요하지 않아서 피하다. 근데 그게 좀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어렵게 배워서 그러니 옛날에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워요. 여기 P상이잖아요. 여기 PC가 있죠. 그래서 나는 P상 이렇게 외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말을 해봅니다. 단어는 어떻게든 보면 도움이 되니까. 피상적이니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 뜻이. 그게 조금 문제는 되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트리비얼을 중요치 않은 외우기 쉽잖아요.
같이 동의어로 외운 다음에 같이 뜻을 외우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단어 같은 경우에 이 뜻 솔직히 외우기 힘들어요. 얘랑 그러면은 얘랑 동의어라고 같이 외워가지고 그 뜻을 같이 묶으면 같이 연상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이따 하겠지만 be used to ing랑 동의어가 뭐 있었죠? 비어 커스텀. 그렇지. 이게 be used to ing의 뜻을 제대로 외우고 나서 be accustomed to ing를 같이 외워버리면 그 뜻을 같이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근데 뜻이 뭐였죠? 엑스컷. 그거 1, 2, 3번 중에 몇 번이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순서같이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외워야 되는지 지금은 보셨을 겁니다. 4번에 퍼스널이 개인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토익에서 좀 나오는 건데 직접 방문할 때 그럴 때 퍼스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출하느냐? 요즘에는 토익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 보면은 광고 지분 같은 것도 나왔어요. 아주 짧게 해가지고. 그거 토익 문제입니다. 토익 문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토익 기출을 그대로 꼰단 거예요, 그게. 그리고 문제를 교수님이 2개 정도를 더 낸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2문제짜리였는데. 지문은 그대로 썼더라고요. 문제 2개도 그대로 뺏겼고요. 예. 뺏긴 게 나쁜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제출한다? 직접 제출한다. 이메일로 제출한다. 그리고 팩스로 보낸다. 뻔하거든요. 그럴 때 퍼스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지문에서 퍼스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물론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보기에서 그럼 어떤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서 퍼스널이 나오기가 쉽겠다. 지문에는 어떤 말 나올까? 그냥 방문해서 제출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퍼스널인지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씨 해석해 주세요. 대화가 대화를 하는 동안 이제 커플은 이제 말한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이 단어 모르면 못 풉니다. 그냥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솔직히 1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번 고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번 보겠습니다.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단어 뜻을 몇 개 외우는 게 좋다고 했죠? 프로모션. 자, 프로모션 하면 떠오르는 뜻? 홍준? 증진. 그래. 이게 대표적인 뜻이지. 또 홍보.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뜻이죠. 승진. 이것도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뜻이죠. 사실상 편입 지문에서 승진이 나오긴 좀 힘들어요. 토익 지문이 나오지 않고서는. 그렇지만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무원이나 편입에서는 증진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게 좋아요. 좀 활발하게 증진되고 그런 거죠. 이과 쪽 경우로는 막 활발하게 만드는 촉진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생물 문제도 제법 나오잖아요. 프로모션이 그냥 활발하게 하는 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승진만 외웠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토익만 공부한 사람은 이게 승진, 홍보 그거밖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촉진이란 말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촉진을 가지고 임프루브먼트를 떠올릴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증진이라는 말로도 이거는 조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임프루브먼트 하면은 향상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는지는 저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외웠으니까. 그래서 같이 좀 묶어서 생각은 좀 해주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고 당장 거기서 보면 증진 향상 같네 하고 넘어가시는데 나중에 다시 보면은 증진하고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좀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보기. 이니셜에서 왔어요. 이니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습니까? 그냥 너무 흔한 단어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니셜은 우리 앞글자 딴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얘기해요. 처음. 그래가지고 처음이라는 뉘앙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솔선 주도 이런 뜻이 뭐죠? 내가 먼저 나서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매칭할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이라는 말만 생각해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발의. 발의가 뭔지 아십니까? 한문입니다. 홍준? 영어가 아니네 이거는. 의견을 내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의견을 내는 거.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이 단어 약속 말고도 또 뜻이 있죠. 독해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데. 인게이지먼트. 혹시 뜻 아는 사람? 결혼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요? 관련되어 있긴 한데. 그렇지. 모르겠어 방금. 이거? 관여하다. 근데 지금 결혼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련이 없잖아요. 네. 약혼. 조심하세요. 약혼입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치사하게 낸다면 난 이렇게 낼 거예요. 치사람들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냈어. 치사람들 약혼했어. 근데 결혼했다라고 낼 거야. 나오면 대박이겠다. 그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나왔었어요. 제가 받는 게 5문제나 돼요. 치사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낼만하다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결혼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어요. 스포츠 선수가 있고 뭐 토배우가 있는데 두 사람은 뭐 누구는 첫 번째 결혼이고 누구는 두 번째 결혼이고 누구는 애 아버지고 애 아버지이자 그 축구 스타이고 팀에서 뛰었고 국가대표로 뛰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고 몇 년도에 뭘 했고 이런 식으로 나이를 막 해요. 해석하기 힘들게. 그런 문제 나오면 잘 끊어가지고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약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하고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4번에 퍼포먼스. 퍼포먼스 하면은 우리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죠. 미안해요.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펄머넌스네요. 저도 지금 한 번씩 헷갈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펄머넌스는 또 안 고쳤네.
영구. 우리 외삼촌 이름인데. 엄마가 하도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치네. 아. 안 까먹겠다, 그죠? 예. 용구 아니에요. 영구예요. 예, 영구예요. 아시겠죠? 영구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웃긴 사람 아니에요. 요거는 영구적인 할 때 그 영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반이어가 있을 거다. 어떤 게 반이어가 될까? 우리 많이 하던 단어인데. 성분? 템? 아, 그때도 얘기 못 했는 것 같은데. 공부 안 할래요? 단어 공부를 더 해요. 홍준. 템포러리. 스펠링도 불러주면 고맙겠어요. RA 맞아요? RA가 템포럴 뭐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R, ARY 여기 A만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다시 한번 불러줘봐요. 템포러리 아니야? 그렇지. 이러면 안 까먹겠죠? 요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템포러리입니다. 템포러리. 이게 반이어가 가지고요. 토익 같은 문제에서는 자주 나와요. 얘가 탁 나오면 not 같은 거 딱 붙여가지고요.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만뒀어. 은퇴를 했어. 갑자기 은퇴를 했어. 갑자기 은퇴를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퍼머넌스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not permanence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줄 그어가지고 동의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씨 해석 한번 해봐요. 우리는 목표했다. 지금 홍보 촉진 협력에 대한 홍보 촉진 그거를 했다. 다른 이제 대학들과 협력 증진이 좀 더 낫겠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대학들과 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약간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답도 중요하지만 aim at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aim이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는 우리가 외울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나오는 거라도 꼭 익혀둡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at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절대적인 수거는 아닙니다.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구라는 의미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im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일형식입니다. 출제가 자주 돼요. 삼형식처럼요. aim 해고 목적을 딱 명사 딱 놔두고 밑줄을 딱 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넘어갈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해볼게요. 희한하게 테이크 같은 경우를 보면 맨날 툭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헷갈려라고. 테이크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take place라는 단어 자체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수거가 아니고 단어입니다. take place. 얘 뜻 외웠습니까? 홍준 씨? 얘 뜻이 여러분 발생하다예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일형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이 되는 1번의 haven도 일형식입니다. 대표적인 일형식이니까 얘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haven은 일형식입니다. 발생하다. 그리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took은 take라는 거 아시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right after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right도 있고 after도 있죠. right은 바로 당장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after는 이후에니까 여기서는 직후라고 제가 해석을 하기는 했어요. 직후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직후에 이렇게. 한 단어처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어는 아니지만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right이 부사고 지금 after이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수거처럼 한 묶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직후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 사건이죠. 이 단어 조심해 주시고요.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 다들 아십니까? 지진. 이런 거는 자연재해 파트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몰라도 물론 문제는 풀 수 있겠지요. 아니면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게 지진인지 알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 3번 단어 같은 경우는 잘 못 본 분들이 많은 단어예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특히 3번 같은 단어는 좀 나옵니다. 종종 나오는 단어예요.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단어니까 3번이 왜 나올 만한 단어인지 아세요? 단어 뜻을 보셔야 돼요. 단어 뜻 같은 걸 보고 자주 쓸 수 있는 단어면 그게 동의어가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위주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단어 진짜 못 알아보겠는 단어 나오잖아요. 포기하려고 할 때 한글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우리나라 말로 흔한 단어야. 그러면 그 단어는 외우시는 게 좋고 잘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의어를 찾아가지고 그걸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외워진 단어는 그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서 같이 묶어서 외우는 걸 권장합니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알고 있는 동의어랑 같이. 그게 팁입니다. 아시겠죠?
4번 같은 경우야 컨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을 할게요. 그 사건은 발생했다. 직후에, 지진 직후에. 그래서 그 사건은 지진 직후에 발생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파트로 들어갑시다. 7번. 잠깐만. 한국이네요. 예, 테이크 플레이스는 한 묶음으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테이크 플레이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한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자, 7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문법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이번 주에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느 정도 나실 겁니다. 벌써 까먹었다고 놀라지는 마시고요. 오늘 외워서 갑시다. 홍준 씨, 이 문제는 몇 번이 정답인가요? 4번이요. 4번이 정답이랍니다. 왜 정답이죠? 동명사. 동명사 자리랍니다. 왜죠? 전치사 뒤에. 그러면 지금 without이 전치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한눈에 바라보면 참 좋잖아요. 일단은 전치사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전치사 뒤에는 보통 뭐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원래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명사랑 유사한 놈 있잖아요. 또 올 수 있는 놈. 또 누가 있죠? 그렇지. 이제는 우리는 시험에서 동명사도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될 경우가 많죠. 뭐가 오죠? 원래 동명사는 주로 목적어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죠. 그냥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삼형식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동명사 우리가 더 배웠죠. 그냥 동명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떤 동명사가 있었지? 그렇지. 수동형 동명사. 그거 어떻게 생겼죠? 비? 그렇지. 빙 PP. 빙 PP는 수동형 동명사라서 끊겨야겠죠. 하는 김에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게 와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생각을 하자면 지금 the right, 더 플러스 명사는 누군가의 뒤에 오면 목적어가 된다고 했었지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얘가 목적어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목적어 끌고 올 수 있는 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치사도 있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동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턴오프가 품사가 뭐죠? 그렇지. 지금 오프 같은 게 붙어서 희한한 동사죠. 덩어리 동사, 이어 동사 또는 구 동사라고 했죠. 픽업 같은 거라고 하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픽업인데 픽미업. 목적어가 대명사로 오면 중간으로 와야 되는 그런 놈들. 턴오프도 그런 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ng를 붙이면 오프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턴에다 붙여야겠죠. 그래서 고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지. 터닝 오프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잘 받아주세요. 다른 단어로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픽업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픽업은 이렇게 나오죠. 픽미업인데 픽업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꼭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듣자면 픽업도 턴오프처럼 한 덩어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가 원래는 뒤에 와야 되는데 그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일 때만 그렇고 pick, me, up 이렇게 대명사가 목적어가 올 때는 사이에 오는 엽기적인 형태를 가진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턴오프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접근 안 하면 못 맞추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동사 왔고 심지어는 얘가 전치사로 착각해서 그 뒤에 명사 왔구나 라고 착각하는 분까지 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 보겠습니다. 주어, 과거동사, 그리고 목적어 나왔고 그 옆에는 그냥 거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턴오프는 뜻이 뭐죠? 네, 그냥 끄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그냥 어떤 뜻일까요? 맞긴 맞아.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관사가 붙었거든. 보통 더 라이트 하면은 어떤 뜻이 될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등. 맞습니다. 전등. 전등을 쓸 때 더 라이트를 씁니다. 전등을 끄는 거예요. 뭐 불을 끄다고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 생각엔 불이나 전등이나 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화재 나는데 불 끄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는 전등이에요. 물론 불빛인지는 알았겠죠. 그래서 더 라이트는 전등입니다.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면은 전등을 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without 전치사인데 뜻이 뭐죠? 그렇지. 뭐뭐 없이. 이런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this evening 갈로 쳤는 이유는 아시겠죠? 시간을 나타내면 부사라고 했어요. 명사라도.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픽업이 하는 게 조금 동사가 네, 맞습니다. 픽업이나 턴오프 같은 경우는 한 묶음 단어의 동사인데 이런 거를 두 단어 동사니까 이어 동사.
그리고 덩어리 동사라고 구동사. 구가 원래 두 단어 이상의 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런 애들은 대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pick me up처럼 돼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형식이죠. 네, 지금처럼 pick me up 이러면 삼형식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사 있잖아요. 네. 삼형식만 보는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삼형식만. 근데 동명사도 이게 일형식 출신인 놈들이 동명사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명사도 일형식 출신의 애들이 동명사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동명사는 원래 출신 성분을 봐야 돼요. 걔가 일형식이었는지 몇 형식이었는지. 근데 삼형식이 워낙 많다 보니 일단 ing 뒤에는 목적 온다라고 가르쳤고, working처럼 일형식이 나온다면 그거는 끊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를 외우셨다면 거기다가 ing가 붙으면 그래도 끊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동명사도 형식도 체크하고. 원칙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동사도 삼형식으로 많이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삼형식 기준으로 ing면 목적 온다고 외우고, 본인이 외운 일형식 동사가 만약에 ing가 붙어 있다면 그거는 끊긴다고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홍준이 외운 일형식 동사 있나요? 한 개만 얘기해 봐봐요. 컨시스트. 그건 중요한 단어네요. 그럼 걔 동명사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컨시스트.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는 수거지요. 걔는 한 단어는 아니죠. participate in처럼 그런 거죠. 그렇지만 걔가 동명사가 돼도 일형식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전치사가 똑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때랑 좀 다릅니다. 얘는 한 단어인 거고 걔는 그냥 동사에 ing가 붙고 전치사가 붙은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이거 여기랑 상관없는데 오프만 따로 빨리 쓰면은 응. 오프는 품사가 뭐예요? 오프 같은 경우는 전치사 또는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단독 사용이 잘 되지 않고 수거거나 한 단어일 때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턴오프랑 픽업 일상 다 된 거예요? 턴오프랑 픽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삼형식으로 쓰입니다. 삼형식 위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8번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최근에 풀었던 문제인데요. 좀 한번 봐주세요. 켰는데 조금만 켤게요. 추워서 켰는데 왜 꺼지는 소리가 있죠? 더 켰는데.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에서 일단 대열은 주어가 아니라는 거, 부사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갈로를 쳐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얘 주어 아닙니다, 여러분. 대열은 주어가 아니에요. 대열이 나오면 얘가 지금 동사고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지, 디스퓨트. 뒤에 있는 게 주어인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복수 주어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되고 수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꾸로 돼 있어도 수일치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강조하냐면 시험장에서 놓치기 쉬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고 나서 맞다, 이게 주어였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맞다, 수일치도 해야 되지,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까먹고 이 소리까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강조하셨는데 하면서.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벌 같은 경우는 전치사 또는 부사가 되는데 지금 같으면 전치사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전치사이고요. 끝까지 묶을 거고요. 그러면 where 자리가 어때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접속사 자리는 맞는 것 같아서 접속사 표시는 해놓을게요. 이게 뭐라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절은 또는 이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일까요? 그렇죠. 이 덩어리를 명사절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앞에 있는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에서는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그렇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부터 해야 되죠. constitute 이거 뜻이 아니고 품사가 뭐죠? 그렇지. 그럼 뒤에는 목적어네. 뭐가 없죠?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그리고 이유도 적는 게 좋겠죠? 주어 없어. 주어 없는 거 잘 안 보인다고 했죠, 제가. 우리는 목적어만 있으면 완전한 줄 알아요. 맞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불완전 하려면 명사절 접속사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who, which, what. where는 거기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험장에서 who인지 which인지 what인지 구분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근. what? 보통 이제 시험장에서는 what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목이 위치가 어떻게 있어? 맛이.
잠깐. 위치랑 what이랑 같이 나왔다. 자, 이럴 때는 질문 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힌트는 줄 수 있겠죠. 답은 얘기 못해도. 자, 위치랑 what이 같이 나왔다. 만약에 이게 빈칸 문제다. 자,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 위치는 어떤 무엇이 동사하는지, what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고. 삐리리가 동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되는 것 같거든요. what이 있잖아요. 대하고 해석이 거의 같아요. 불완전할 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hat을 생각할 때 뭐뭐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고, 그러니까 대처럼 해석이 되는데 불완전하다. 그러면 what을 골라주시면 돼요. what이 좀 세다고는 했죠. 위치가 정답이 되는 경우는 어떤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런 식으로 돼야지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좀 구분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될 거예요. what은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다. 단지 불완전할 뿐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치 같은 경우는 어떤 뭐뭐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동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사절 접속사면은 얘가 목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앞에 동사가 약간 선택하다, 결정하다 그런 말에 뜨실 때 자주 쓰입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앞에 있는 동사가 선택하다, 결정하다의 의미일 때 좀 자주 쓰인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결정하다. 어느 부분에 있는 거, 위치 절에 있는 거예요. 조심. 주어, 동사, 위치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예를 들었습니다. 이 말하면 이해 가시나요? 위치가 이제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맞죠?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선택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주어가 동사하는지 결정 아니면 선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위치 플랜 많이 나와요. 위치 플랜. 그 플랜 나오면 웬만하면 위치겠다. 어떤 계획이 좋은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위치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다고 가르쳐드렸죠. 그 명사는 주어가 아닌데도 위치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했죠. 사실 어려운 말로 그때 위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명사를 꾸미듯이 해석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의문사 같은 경우는 명사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명사절일 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거 위치하고 명사 나올 때 그 의문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위치와 뭐 what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의문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what 같은 경우는 대처럼 해석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겁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아니 저는 이제 네네. 위치 넣는 거 마시고 틀린 그런 거의 안 나옵니다. 예리하시다. 그거 약간 치사한 사람 같네요. 근데 서울권에서 나온 적을 봤습니다.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서울권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보통은 완전 불완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빈칸 문제에서 나올 수 있지. 위치랑 what 딱 보기에. 그럼 what을 조금 우선시하시고 어떤 주어가 동사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떤 주어가 동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일 겁니다. 그 명사가 주어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위치랑 와시랑 구분할 때 선행사가 있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일 때라서 명사절일 때는 원래 선행사가 없잖아, 그지? 그 해설지 같은데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좀 헷갈리게 하는 해설이죠. 맞죠? 생각해보면 관계 대명사 아닐 때거든, 명사절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관계 대명사일 때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어 동사하고 명사 없이 바로 위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보통은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문제 관련된 거는 헷갈리면 반드시 카톡으로 날려야 돼요. 아시겠죠? 또 질문? 앞에 전치사 인 같은 거 쓰고 마시고 볼수 있어요. 전치사 in이 왔는데 what이 올 수 있다?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that 앞에 in은 that은 전치사 잘 안 끌고 옵니다. 근데 가끔 나와요. 안 된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지 맞아요. 약간 우리 영대 시험에서는요, 접속사 앞에 전치사 오면은 그 접속사는 위치일 확률이 좀 높기는 해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브 위치라든지 위치 오브라든지 참고하라고 했죠. 물론 위치 오브랑 오브 위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건 그냥 오브랑 위치랑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브 위치 같은 거를 얘기하고 인 위치 그런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그때 그 전치사 플러스 기획사 영대에서 싫어한다고 했는데 음. 싫어한다는 게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단 말이 틀린 건데. 좀 덜 나오긴 합니다. 좀 덜 나오기는 하는데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으시다. 그럼 뒤에 명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원래 원칙적으로 전치사 뒤에 접속사가 왔다. 예를 들어 in 위치다. 그러면은 그 위치는 명사절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계 대명사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in which의 in은 목적격 관대에 있어서 in이 뒤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in 뒤에 명사가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형태로 나오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 in을 갖다가 땡긴 게 in which예요. 사실은 목적격 관대인데 전치사 in을 끌어당겨서 그거를 명사절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왜 강사들이 계속 그 목적격 관대라고 하느냐면 그래야 개념 설명이 되니까요. 그래야 개념 설명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지금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요? 네, in which는 뒤에서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좀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in, which 그리고 앞에 명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거든. 출신 선문은 관계대명사야. 요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또 나오는 겁니다. 앞에 명사 있고 맞죠? 그 경우는 경우의 수가 이제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아까 그 해설이 맞는 거예요. 맞죠? 생각해 보면 명사 in, which 그리고 뭐 뒤에는 문장이 있겠지 뭐 맞죠? 아 근데 어느 게 불안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여기 다 있어. 명사절 위치는 불완전하다고 했는데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명사절 위치는 불완전하다고 배웠는데 이러면은 얘가 이런 식이면 얘가 문장 다 와버리면 불안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원래는 이게 이 뒤에 in이 왔던 거야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밑에 거였어. 명사, 위치, 주어, 동사, in 딱 관계 대명사잖아. 명사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in 뒤에 지금 목적어 없어. 명사 없이 그냥 끊긴 거지. 그럼 여기 목적어 없으니까 그거 땡겨 쓴 목적격 관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에서 in을 갖다 땡긴 게 바로 이 구조인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이 구조가 완전해 보이겠죠. 위치 뒤에가. 근데 여기서 기준은 뭐다? 여기 전치사 in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선행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전치사 뒤에 위치 같은 경우면 웬만하면 이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일반적인 명사절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은 될 겁니다.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요. 아니면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동사 이 형식으로 일? 동사 이런 식으로 이지다 피동사. 이게 편의상 제가 물결 표시를 했는 건 이게 몇 형식인지 구분 안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형식이면 그냥 원래 완전하고 뭐 2형식이면 주격보호, 3형식이면 목적어 온다는 표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은 좀 아시겠습니까? 인위치가 원래 인이 목적격 관대 뒤에 있던 맨 문장 끝에 있던 in 혼자 외롭게 있던 그 목적어를 뺏기고 있던 그 놈인데 원래 위치는 여기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리 바꾸는 거예요. 원래 뒤에 있던 놈이 위치가 당겨진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같이 온 거야. 원래는 위치만 오는데 인위치가 같이 온 거지.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영대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왔던 문제긴 합니다. 한두 번? 한 20년 동안 한두 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최근에 못 봤죠 이거를?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싫어한다. 싫어하지는 않을 건데 안 나온다 잘.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독해에는 나와요 이 구문이. 그렇기 때문에 알면 좋긴 하겠습니다. 왜 도움이 될까? 이게 선행사인지 알면 이 위치는 이 선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걸 깔아야 돼요. 그 전치사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여기에 넣었을 때 말 되는 것 같으면. 근데 여기다 왜 집어넣을까요? 얘가 어차피 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철수, 후 이러잖아. 그럼 그 후는 철수잖아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사실 어려운 설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이 흐름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될 거예요. 영대에서 나와봤자 위치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어렵게 나오면 이 전치사가 무슨 전치사인지 묻는 문제가 나와요 원래.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선행사가 뭔지가 중요해. 왠지 아세요? 선행사가 곧 이 위치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 미스터 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죠. 그러면 전치사 투 좀 어울리지 않나요? 에게. 뭐 약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질문 있으십니까? 관계 대명사입니다. 여기 관계 대명사긴 하단 얘기예요. 이게 생긴 모습은 지금 명사절이지만 지금처럼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있고 이런 구조라면. 그리고 특히 위치 같은 경우는 전치사 뒤에 오면 관계 대명사 출신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좋아요. 위치. 아시겠죠? 이니치. 어떤 전치사 오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위치 같은 경우. 여러분 위치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잘 안 나오니까 위치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것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 문제 말고는 영대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 대여 지시 대명사. 누구? 대여. 저건 대열은 여러분 부사입니다. 유도부사라고 하죠. 문법용어로. 대열은 부사예요. 그래서 지금 특이하게도 주어가 뒤에 있잖아.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가 뒤에 있어. 항상 공부하는 저기 디스트리스가 주고 해빈이 동사면은 뒤에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나머지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디스퓨트가 앞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차라리.
그리고 have been이 있었고 그 뒤로 얘들이 왔다. 그래 개념 잡는 게 좋아. 헷갈리면 여러분 디스퓨트를 앞으로 당겨서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대열도 놔두고 그냥 디스퓨트를 대열 밑에 적어놨어요. 저는 헷갈려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디스퓨트 적어가지고 그냥 이거 지웠어요. 헷갈려서. 그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치니까 또 빈 뒤에 갑자기 끊겼다 그죠? 여러분 B는 이형식이거든. 비동사의 BP니까. 이형식 동사 뒤에 전치사 오는 거는 이제 흔한 일이죠. 그냥 비동사 뒤에 전치사 와도 이상한 거 아닌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구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빈이 비동사에서 파생됐다는 점, 이형식이다. 그래서 원래는 주격 보호가 와야 되는데 원래 우리 B2 용법이라든지 전치사가 뒤에 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She is in the room 같은 그런 거. 그렇죠. She is in the room.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오케이. 제가 방금 말했듯이 대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연결되겠네, 맞죠? 네. 어제 했는 거 맞나요? 어제 논문 어제 했나요? 엊그제 하고? 아닌가? 내가 했는 거 맞나, 그 수업이? 꿈은 아니겠죠? 아, 맞아요? 아, 디어리? 그래. 자, 아, 맞다. 어제도 했어. 이게 뭐라고 했죠? 성근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성근 요즘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있나요? 성근이. 성근. 이 뜻이 뭐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수거 문제라고 했죠.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동사 뒤에 월스라는 명사 오고 딱 명사 오브 명사라서 될 수 있고 오히려 ing니까 목적 없어서 틀렸네 이러다가 그냥 훅 틀릴 수 있는 문제죠. 자, 이건 그냥 안타깝지만 외워야 되죠. 성근 be was 네, be was ing. 사실 이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be was ing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죠. be was 맞습니다. 잘 익히셨습니다. 참 엽기적이죠. 솔직히 지금 문제로 나온 형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저거는 안 되고 be was 여러분 이거 잘 봐야죠. thy는 형용사, th는 명사. 오히려 특이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어처구니 없는 구조라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뜻이 뭐죠? 그렇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엔 제가 오브를 X 쳤잖아요. 사실 오브를 X 쳐도 되고 아니면 월 C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둘 다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리딩. 어떻게 처리할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홍준? 리드는 몇 형식이죠? 일단 3형식 되고 하나 더? 맞습니다. 1, 3입니다. 요거 조심해 주십시오. 리드는 1, 3. 왜냐면 I read the book 그냥 목적 올 수도 있고요. 그냥 리드는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은 그냥 동명사로서 끊겼다 해도 그만이고 그리고 심지어 리딩이 명사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틀릴 확률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1, 3형식 둘 다 되는 놈들은 뒤에 오는 거 갖고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쥐들도 구분 못하니까. 아니 그걸 누가 구분해요? 아무도 구분 못하죠. 내 맘대로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서울에는 그런 문제 있었다고 했죠. 지금 보기에 틀릴 만한 문제가 없으니 얘는 1, 3형식이 다 되니까 지금 틀렸다고 하겠다. 와 진짜 그게 진짜 해설이에요. 네, 멋져가지고 내가 영대에서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었고요. 만약에 나오면 클레임을 걸어봤자 소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꼼꼼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다 틀릴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수거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비월스 오브 ing 검토돼요. 월지 오브. 누구? 월지 오브. 더 적어줬어야 되네요. ing 적어줄게요. 고마워요. 아닌지만 돼요. 오브 뒤. 자, 여기서 조심할 점 여러분 보통 여기서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조건 동명사만 오는 건 아닙니다. 명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수거에 ing가 많이 오겠지만 명사도 올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세요. 예를 들면 be used to 동사 원형 말고 ing 있죠. 그 자리에 동명사 말고 명사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고래 나오면 우리는 건집시다. 다른 사람들 은근히 몰라요 그거. 네, 그래도 상관없죠. 공부할 가치가 있다. 괜찮죠? 오케이. 또 질문? 리딩은 그럼 일형식 아니 명사일 때는 뭐예요? 뭐 책 읽는 것, 독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같이 스터디 동사. 스터디는 명사, 동사 둘 다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초창기에 가르쳐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명사와 동사 둘 다 되는 단어가 많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80% 이상이 명사, 동사가 동시에 됩니다. 원래 처음 영어 만들었을 때는 동사, 명사 구분이 없었어요. 아니 단어 만들 때 그냥 그 단어 갖고 동사도 하고 명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S를 반대로 붙이는 거예요. 걔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수일치가 그래서 어려워진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단어가 생긴 거죠. 또 질문? 그러면 10번. 저도 1형식이 리듬을 읽는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다, 읽는다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읽는 거 자체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쉬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분 정도 쉬다가 오십시오.